이런 의료계 주장에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의사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유인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소식은 강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의료계, 특히 전공의들의 참여가 관건이라며 실효성 면에서 전공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전제 조건으로 내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는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부터 2025학년도 수시 접수가 시작됐다며 현실적으로 증원 계획 유예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복지부 조규용 장관과 박미수 제2차관에 대한 경질도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비서관을 지낸 박 차관에 대해선 의료개혁 구상 단계부터 관여했던 만큼 교체 불가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유연성도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수용할 시점 역시 25학년도 수시 모집 시작 직전이어서 의료계의 퇴로를 막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결국 대통령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며 의료계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유인책은 사실상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추석 대통령의 대국민 인사 영상에 김건희 여사가 다시 등장합니다. 명품백 사건이 일단락됐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에 대통령실은 그것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나란히 서서 명절 인사를 했습니다. 한가위의 풍성한 마음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 명절 인사 영상엔 김 여사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영상 메시지엔 늘 윤 대통령 부부가 함께 등장했는데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른 뒤 윤 대통령은 홀로 인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설 인사를 대통령실의 합창단인 따뜻한 손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명품백 수수 논란이 불거지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를 의식해 공개 행보를 일부러 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김 여사는 공개 활동을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추석에 김 여사가 다시 영상에 나올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소외 계층과 함께 촬영했고 추석 연휴 전에 영상과 메시지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 그리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는 무관하다며 한 달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대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6살 아이들을 목까지 조르면서 지속적으로 삭대한 사건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더 취재해보니 문제의 교사는 다른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치원 측은 전혀 몰랐단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살 아이를 들어올려 패대기 치고 가슴을 세게 밀칩니다. 대구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 A씨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때려온 겁니다. 취재진은 지난 4월 점심시간쯤 다른 CCTV를 입수했습니다. 교사 A씨와 보조교사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A씨가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남자아이에게 다가가더니 볼을 꼬집고 흔듭니다. 아이들은 식사를 멈추고 학대 장면을 지켜봅니다. 보조교사는 A씨가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제지도 않습니다. 유치원 측은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유치원 측은 A씨를 상대로 유치원이 받은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보고도 묵인한 건 학대를 사실상 방조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CCTV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늘 해왔던 일인데 한 번도 들키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유치원 원장 역할을 해온 임모 씨가 관련 법상 원장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원장 자격이 있는 조모 씨를 원장으로 등록해놓고 임 씨가 원장 역할을 해온 겁니다. JTBC 취재가 시작되자 유치원 측은 원장을 임 씨에서 조 씨로 바꿨다고 공지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바닷가 곳곳에 낚시 공원이란 게 있습니다. 이걸 만들면 인파가 몰리고 장사도 잘 될 거라며 지자체들이 수십억 원 세금을 써가며 만든 건데 인파는커녕 아예 흉물처럼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수십억 원 세금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보여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흔히 속았다라는 표현을 낚시에 빗대서 낚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낚시 명소 만들겠다고 국민 세금을 막대히 투입했는데 제대로 운영도 안 된다면 이거 낚인 거죠. 국민 세금 낚시질하고 지역 주민 낚시질한 현장 바로 보시겠습니다. 누군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차를 오랫동안 방치한 이곳 바로 경남 거제시 법동 복합 낚시 공원입니다. 거제시가 무려 예산 44억 원을 들여서 2020년 5월에 문을 연 곳인데 2022년 11월까지만 운영되고 그 이후로 2년 가까이 모든 시설들이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보면 매표소도 있고요. 해안 산책로, 전망대 커피숍, 해상 낚시터까지 있다고 하는데 모두 그냥 흉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 단적인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관리 사무실 건물인데 저희가 출입문 쪽으로 접근하기조차 어렵게 아주 잡초가 무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손님 발길이 끊기면서 운영을 맡던 어촌계도 손을 놓자 벌어진 일입니다. 손님들이 자꾸 끊어주고 있으니까 운영이 안 되잖아. 세금 받아도 저렇게 섞어두고 참 돈 많다 그랬어. 100명이 동시에 낚시할 수 있는 가두리 낚시터 2개, 쉼터 4개가 갖춰진 해상 건축물도 그냥 바다에 방치돼 있습니다. 방치된 해상 낚시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고기 먹이 체험존인데요. 물 상태를 보면 스티로폼 쓰레기 그리고 플라스틱 물병 등으로 물이 그냥 한마디로 썩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2년 전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고요. 여기 집기류도 먼지가 가득 쌓여 있네요. 또 과거에 있었던 낚싯대도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아마 매점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고기 손질해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잡은 고기를 아마 포장해 줬던 것 같습니다. 보면 뭐 냉장고, 도마, 수조도 이렇게 그대로 먼지 잔뜩 뒤집어 쓴 채 방치돼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운영상에 조금 위협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 관리하는 걸로 내년 1월 1일 날 개장하는 걸로 그리 잘 될 리가 없지. 저 자리에서 이제 잘못됐는데 누가 잘못됐어? 누가 와도 안 되지. 다 지어놨는데 문도 못 연 채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경남 남해 화전 낚시공원. 남해군이 예산 54억 원을 들여 2022년 11월에 완성했습니다. 당초 남해군의 계획은 뭐냐면요. 이렇게 다리를 지나서 관광객들이 선착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 선착장 저기 보이는데 일몰 후 출입을 금합니다. 지금은 일몰 전이니까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문에 녹이 잔뜩 쓸어 있고요. 이 선착장에서 다시 한번 배를 타고 화면 왼쪽에 보이는 분식 데크로 가서 저기서 낚시를 즐기라. 이게 당초 남해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다리도 선착장도 그리고 분식 데크도 그냥 바람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그냥 보이는 건 이렇게 세 동뿐입니다. 매점과 숙박시설로 쓸 2층짜리 건물도 문이 잠겨 있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이라 건설 단계에서 섬 2곳 사이에 가두리 그물을 설치하고 양식 물고기를 풀어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이게 설계 단계에서 취소됐습니다. 첫 단추가 제대로 안 끼워졌는데 나머지 공사는 그대로 진행된 겁니다. 시설을 아예 놀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레저 체험 교육 같은 거 그런 것들 해가지고 조금 할 수 있게 그리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10년 동안 망가지고 수리하고를 반복하다 결국 흉물로 방치된 곳을 찾아갔습니다. 경북 울진군 바다목장 해상 낚시터.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69억 원을 들여 2014년 완성했습니다. 큰 태풍 때마다 망가져 그간 수리비로 또 14억이나 더 들었습니다.
지금은 상판이 내려앉고 곳곳이 녹이 슬어 4년째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태풍이 좀 오면 약간만 부서지면 손님들 모이는 자리 위험스러워가지고 그러면 또 막아버리고 그 점에 공사해가지고 또 좀 하다 보면 막아버리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향후 계획에 대한 밀착 카메라를 질의해 완전 철거를 포함해 어떻게 처리할지 이달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신 해상 낚시터에 든 세금 적게만 잡아도 총 181억 원입니다. 문제는 전국에 이런 해상 낚시터가 워낙 많고요. 또 이걸 철거하든 보수하든 앞으로 막대한 세금이 더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해상 낚시터 폐쇄했으니까 들어갔다가 다치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현수막이 있는데요. 해상 낚시터에 든 세금 낚시 질환,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